이제 시험 범위가 거의 제가 돼가고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무장 독립투쟁 대표적인 두 전투 기억하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두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는 중요한 학교,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그 두 번의 큰 승리는 일제로 하여금 이 독립군을 토벌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독립군은 큰 시련을 겪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간도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라 그래서 간도 참변이고, 또 하나는 자유시에서 일어난 참변입니다. 자, 우선 간도 참변은 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이 독립군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 간도 지역의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이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학살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간도 참변과 같은 큰 사건을 거치면서 독립군 부대들은 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독립군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자면 독립군들을 통합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러시아의 이 지휘권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당시에 적군, 러시아의 군대를 말해요. 이 붉은색 군대라는 뜻이에요. 붉은 군대. 예. 우리의 아군 적군이 아니라 붉은 군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걸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 과정을 얘기했었죠. 제가 그리고 수업에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립군 활동을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 배웠던 부분에서, 자, 의열투쟁인데, 자, 의열투쟁의 의미는 꼭 알아둬야 했어요. 소수의 인원이 적은 비용으로, 친일파나 혹은 일제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랬었죠. 특히 이러한 의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신채호라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은 조선혁명설원이라는 글을 통해서 의열투쟁만이 우리의 독립운동에 우리 의열투쟁이 우리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이러한 의열투쟁의 속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의열단과 그걸 이끌었던 인물 꼭 알아두라 했었죠. 하나는 김구 선생이 이끈 한인애국단, 이건 이미 언급했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제가 김원봉이라고 했습니다. 이분 기억해두라 했었죠. 그분이 이끈 의열단인데, 이러한 김구 선생이 이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을 중심으로 제가 의열투쟁을 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요 4명, 벌써 이게 4명이나 돼요. 1920년대부터 중반까지 이 의열단이 이런 의열 활동을 하는데, 자, 이런 의열 활동 전에 먼저 강유규 선생이라는 64세의 노인분이시라 그랬죠. 이분이 조선 총독 사이토에게 마차에 폭탄을 던진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경찰서장 앞에서 폭탄을 던졌다 그랬었죠. 그 옛날 책을, 고문서를 파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처음 의열 활동을 시작했고, 뒤를 이어 김익상 선생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집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어진 김상옥 선생은 이 쌍권청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죠.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마지막에는 그 일대천이라고 하는, 참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일제 경찰 이 김상옥 선생을 잡기 위해서 천여 명의 그 경찰이 투입됐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담겨진 인물이 김상옥 선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지섭 선생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천황에 살고 있는 왕궁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 김지섭 선생님이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영국 때도 나왔었지만,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 뭐 우물에 독을 탄다, 이런 허위
요즘으로 한 가짜 뉴스가 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요.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김지섭 선생이 일본 천황에게 이 책임을 묻는다 해서 왕궁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열투쟁 인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